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클래스의 송가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먼저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로그 함수를 배울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함수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로그 함수, 우리가 지난번에 로그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a의 x가 n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로그의 정의는 이 지수가 x는 로그 a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a를 밑 그리고 n을 진수라고 했었고, 이때 밑조건 진수 조건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a 밑 a는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 n이 양수다 이런 조건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로그 함수는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y는 로그 ax 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와 연관을 지어 볼게요. 자, 우리는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배웠었는데 y는 ax제곱이라는 친구가 지수 함수였고, 이때 여기서 x는으로 바꿔볼게요. x는 a의 y, 그 다음에 우리 이제 y로 정리를 해보면 y는 로그 ax 라고 하니까 y는 로그 ax,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로그 함수 형태로 주어지게 됐네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지수 함수에서 y 대신 x 대신 y를 대입한 후에 그냥 y는으로 정리를 해줬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친구는 y는 ax제곱에서 y는 x에 대칭시킨 그래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하에서 배웠던 역함수라는 개념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는 말이죠. 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양수일 때 a는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x, 우리는 진수가 양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에서 배웠던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지수는 y는 치역 값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에서 역함수를 취하는 형태로 제가 순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y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x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평범하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인데, 단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y는 x 그래프도 제가 하나 그려놓고서 대칭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이 직선이 y는 x 그래프입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검정색으로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면, 네, 이런 게 바로 y는 로그 ax, 즉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수함수와 비교해서 성질을 몇 가지 알아줘야 합니다. 먼저 성질,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먼저 이 그림을 조금 줄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친구, 그리고 여기 이 모양도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먼저 이 성질을 설명하기 전에 a가 1보다 클 때만 이야기를 했으니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y는 ax제곱인데 a가 0과 1 사이면 우리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y는 ax제곱이지만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한번 써주고요.
또한 y는 x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대칭만 시키면 충분해요. 그럼 모양이 한번 보면은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그래프 얘가 바로 로그 ax, y는 로그 ax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도 살짝 줄인 다음에 성질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성질입니다. 정의역과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수에서 x값은 좌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친구 로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x를 몽땅 다 사용하고 있다. 양의 실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치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치역은 지금 이 검정색 그래프가 자칫하면 완전 더 계속 가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계속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수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그 다음에 치역이 양의 실수였는데 역함수기 때문에 y와 x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지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로그는 1,0을 지나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 함수, 지수함수는 1,a를 지나는 친구였는데 이것도 뒤집어서 당연하게 로그는 a,1을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도 1,a, a,1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을 써놓겠습니다. 그래프는 자, 로그의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그리고 a,1을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 알아줘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 그러니까 y는 0이었던 게 기억이 나죠. 당연하게도 그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 0, 즉 y축이 점근선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우리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풀 때 징그럽게도 밑을 계속 범위를 따졌던 거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향 그래프. x의 값이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증가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통장의 돈을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잖아요. 이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는 걸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점점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감소함수의 특징입니다. 밑이 1과 0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정의역에서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1대1 대응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함수 관계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y는 ax와 y는 로그 ax는 서로의 역함수다. y는 x 대칭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y는 로그 ax라는 친구와 자, 우리 지금 이 친구를 제가 x축에 대칭을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y는 로그 ax.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붙인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y는 로그 a의 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자, 여기 이 마이너스 1을
이 밑에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로그 a분의 1의 x승. 얘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x축의 대칭이 되겠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언제나 그렇듯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하게도 지금 평행이동만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y는 로그 a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이 그래프 이 함수의 형태가 y-n은 로그 a의 x-m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을 여기 가져오는 거죠. 플러스 n, 이런 꼴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주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점근선은 x는 m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x는 0이라는 친구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0 플러스 m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기억을 하면 좋은 것이 이 진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닿지 않는 선을 x는 m으로 한다라고도 기억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역은 변하지 않아요. 치역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n만큼 더하든 빼든 만을 더하든 빼든 간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필수예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직 여러분은 이제 처음 로그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하나도 못 풀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을 믿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면 어느덧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숙달해야 됩니다. 먼저 필수 1번이에요. fx는 로그 a의 2x 더하기 3 더하기 2라는 친구인데 f3이 4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는 값이 a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어진 것을 대입만 해서 a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4는 로그 a의 6 더하기 3, 그러니까 9 더하기 2다. 그럼 이제 a를 구하겠습니다. 2는 로그 a의 9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9는 a의 제곱. a는 그러니까 3이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f12를 구해야 합니다. f12는 로그 a가 3이니까 3에 27 더하기 2라서 3 더하기 2, 5가 되겠네요. 그래서 f12는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필수 2번이에요. 다음 보기 중 y는 로그 5의 x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함수 y는 로그 5의 x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수함수 y는 5x제곱이 있고요. 이 친구를 y는 x에 대칭시키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1,0을 지나게 될 겁니다. 또한 5,2를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점근선은 이 진수가 0이 되는 값, x는 0, 즉 y축입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예요. 좌우를 보는 거예요. 좌우를 다 쓰고 있어요. 양수만. 그리고 상하를 보면 완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밑이 5기 때문에 이 친구는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까지 이용하면 잘 하나씩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기억,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 참이죠.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0, 즉 y축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아니죠.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말이고, 자, 이것은 y는 5의 x제곱과 제가 y는 x를 대칭시켜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의미가 맞으니까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됩니다. 다음은 필수 3번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자,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2.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가장 기본형을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냐를 보시면 돼요. y는 로그 3의 x라는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그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그 3의 x, 밑이 3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증가하는 형태로 1,0을 찍으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킨다는 건 여기 이 점 0,2라는 친구가 1,0의 역할을 대신 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래 이 로그라는 친구가 점근선이 y축, 즉 x는 0이었기 때문에 점근선마저도 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의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는 마일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치역은 아까 전에도 평행이동을 하든 말든 간에 치역은 약간 실수 전체다 라고 기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중요한데요. 원래 점근선이 x는 0이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갈게요. y는 로그 3의 x라는 친구를 어떻게 이동했냐를 고려하는 거예요. 먼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y축에 대칭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일만큼 이렇게 붙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도 그려보면 먼저 y는 로그 3의 x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함수를 그려놓고 y축 대칭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만큼 이동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이 최종적으로 이 친구, 빨간 친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점근선은 변하지 않아요. 점근선은 y축 그대로입니다. 점근선 y축. 그 다음에 정의역은 변합니다. 아까 전에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였는데 마이너스 x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가 음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정의역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진수가 양수인 것만 이용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 하면 무리 없이 정의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4번이에요. 함수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이 친구가 됐대요. 그럼 저는 이 친구를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4 x-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2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x-2 더하기 2 더하기 1, 3. 그러니까 이 로그 친구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따라서 로그 2x로부터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우선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네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수 5번이에요. 다음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시오. 우리 지수에서도 계속 대소 비교를 하면서 밑을 많이 따졌습니다. 이번에도 밑을 따져서 비교를 하게 될 건데요. 밑을 최대한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자, 3 로그 2의 7, 로그 4의 63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편하게 로그 4로 전부 밑을 일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는 친구는 로그 4의 3승이니까 로그 4의 64예요. 자, 로그 2의 7이니까 둘 다 제곱을 이렇게 동시에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로그 4의 49, 로그 4의 63. 자, 밑이 모두 4가 되어서 네, 다 증가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밑이 4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로그 값이 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친구는 로그 2의 7이고 그 두 번째로 작은 친구는 로그 4의 63. 그 다음은 3. 왜냐면 이 친구는 로그 4의 64거든요. 따라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로그 3분의 1의 2,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자, 마일도 로그 3분의 1로 밑을 일치시켜주면 아주 좋겠네요. 3분의 1에 3분의 1의 마일승. 즉, 이 친구는 로그 3분의 1의 3이 되겠네요. 자, 밑이 다 3분의 1이기 때문에 진수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장 크겠죠. 이 친구가 가장 작고요. 따라서 마일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은 로그 3분의 1의 2가 그 다음으로 작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친구가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이 됩니다. 자, 답을 이렇게 써주면 완벽해져요. 다음 필수 6번이에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이거 물론 y에 x 넣고 x에 y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수가 시간이 조금 낭비되니까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x랑 y를 해볼게요. y 대신 x를 넣고 x 대신 y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1은 3의 y 빼기 2. 따라서 y 빼기 2는 로그 3의 x 마일. 그러니까 y는 2 더하기 로그 3의 x 마일이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3x 제곱의 역함수는 로그예요. y는 로그 3x.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주어진 친구는 로그 3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반대로 y축 방향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을 시켜보면요. y 빼기 2는 로그 3의 x 빼기 1이 되니까 y는 로그 3의 x 빼기 1 플러스 2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2번은 이 평행이동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라는 친구를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 친구는 로그 2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도 변함없이 마일 풀 1을 써주면 이 문제는 답이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필수 7번입니다. y는 로그 2x의 그래프와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d 빼기 c를 구하라고 하네요. 우선 a는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좌표가 로그가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단번에 알아차려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그럼 여기 1이 올라가서 여기 만나서 점선이 이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로그 2의 b가 1이 되기 때문에 b는 또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니까 2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y축과 만나고 여기 점선을 따라서 c와 연결이 되는데 즉 로그 2의 c가 b, 즉 2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따라서 c는 4. 그럼 c가 4니까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친구가 이렇게 평행 여기 이 점선을 따라서 d와 만나게 되니까 로그 2의 d는
C, 즉 4가 돼요. 따라서 D는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D 빼기 C는 12라고 써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눈만 크게 뜨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필수 8번입니다. A, B. 자, 먼저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이 모의고사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로그 2x와 로그 2의 x 더하기 4라는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 친구 x와 x 플러스 4라는 차이만 있으니까 이 친구 둘은 로그 2의 x 더하기 4가 로그 2의 x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간 그래프 여기 이 친구를 4만큼 다 이동을 시킨 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4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이도 4예요. 이 길이도 4예요. 그러니까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는 무조건 이 길이들이 다 4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AC, BD 좌표를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요. 자, B의 좌표는 A 좌표가 지금 A가 로그 2의 x 더하기 4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0,2가 되네요. 그럼 B는 y 값이 2이면서 x 값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4기 때문에 C 좌표도 구해주면 4, 로그 2의 4 더하기 4. 그러니까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여기 이 4만큼을 이렇게 쭉 올려주고 있는데 4만큼이 이 높이만큼 계속 올려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양인 거예요. 제가 이 쓰러진 이 사들을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이 사들이 바로 서서 그냥 이거를 바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 높이가 1, 그러니까 3 빼기 2가 높이기 때문에 높이가 1이면서 밑변이 4인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바로 세웠을 뿐이에요. 막대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막대기를 그냥 이렇게 바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4 곱하기 1은 4라고 생각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함수를 배웠다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 약간 또 밑을 구분하는 일만 계속하면 되는데요. y는 로그 ax라는 친구를 생각합시다. 이때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하고 밑은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의역을 줄게요. 정의역은 x가 m 이상 n 이하인 x 실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가 어디에서 최대를 갖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a가 1보다 클 때는 모양이 이런 친구예요. 아이고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m과 n을 여기 m부터 n까지 최대최소를 구하시오 하면은 당연하게도 m을 대입했을 때 최소 n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로그 a의 m은 최대, 로그 a의 n은 최소. 이것도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자, x축, y축 이런 꼴. 여기 1, 그럼 m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고 n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감소하기 때문에 m을 대입했을 때 가장 높고 n을 대입했을 때 가장 낮은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최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수는 그러니까 밑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생각을 하면 자, 우리 fx를
아니, y를 로그 a fx라고 할 때 그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생각해주고, 이때 진수 1보다 클 때는 fx가 최대일 때 y가 최대다 하고, fx가 최소일 때 y는 최소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fx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고, 거꾸로 되겠죠. f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만 기억을 잘 해주면 앞으로 문제는 무난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9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밑만 바로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밑이 2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4를 넣었을 때 로그 2의 2가 최소,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더 커지기 때문에 로그 2의 6 빼기 4는 2, 얘가 최대. 자, 이런 문제는 진짜 10초 컷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게 달려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밑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수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밑과 진수를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3분의 1은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2를 대입했을 때는 이 친구 진수가 최소가 되고, 8을 대입했을 땐 최대가 되니까, 자, 먼저 우리 최대값 먼저 구합시다. 최대값은 진수가 더 작을 때예요. 진수가 더 작을 때니까 로그 3분의 1에 2 더하기 1 마이너스 2, 따라서 마3이 되겠고, 최소값은 로그 3분의 1에 더 큰 값 8 더하기 1 마이너스 2, 따라서 마2 마4가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은 필수 10번입니다. y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이런 꼴이 바로 이 친구가 fx가 되는 건데, 자, 밑이 2기 때문에 fx가 최소일 때 y가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언제 fx가 최소인지, 그 최소값이 무엇인지를 구해 봅시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 이 친구의 축은 2기 때문에 2, 4 빼기 8 더하기 6, 즉 2,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fx의 최소값이 2라는 소리죠. x는 2일 때 최소값은 로그 2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1은 b, 즉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11번인데요. 여기는 정의역이 주어졌고 함수가 밑이 2분의 1이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 우리 진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와 유사합니다. 진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진수기 때문에 밑이 2분의 1이니까 fx가 최대일 때 y가 최소입니다. 그리고 fx가 최소일 때 y가 최대가 되는데, 이 값만 잘 살펴주면 돼서 우리 fx를 이 정의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라는 2차 함수는 위로 블록한 친구고, 이 꼭지점이 마일 더하기 2 더하기 7, 즉 마일 8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역 마이부터 1까지 해서 여기는 마일이고 마이 1, 그러니까 여기 마이를 대입했을 때보다 1을 대입했을 때 더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이 fx의 최대값은 8,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마이 더하기 7, 즉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fx가 8일 때 최대라서 y는 로그 2분의 1의 8, 즉 마3이 되고요. fx가 최소이면 4니까 y는 로그 2분의 1의 4, 즉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와서 최대 최소는 마3, 마2가 됩니다. 최대는 마2, 최소는 마3. 이렇게 필수 11번도 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필수 12번이에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보인다면 치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치환을 하면 범위가 따라 나와야 하고요. 따라서 이제 1번을 해주면 저는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시 3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로그 3의 3 이상, 로그 3의 9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t는 1 이상 2 이하가 되겠네요. 이 범위에서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라는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친구는 t를 기준으로 t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축이 t는 1,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y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 2를 대입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최소가 되냐면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최소는 y는 1 빼기 2 더하기 2, 즉 1이 됩니다. 이렇게 1번도 구해보았고요.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로그의 그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었잖아요. 그것만 잘 생각합시다. 로그 2분의 1의 4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는 우선 로그 2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t의 범위는 t가 미시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를 뒤집어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마1 이상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 즉 2 이하가 되겠네요.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줬네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쓰겠습니다. t는 마1 이상 2 이하.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약간 지워줄게요. 자리가 약간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대입을 여기 바로 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t. 그러니까 이 친구는 y는 t 마이 마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친구가 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면서 축이 마1인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마1을 대입하는 겁니다. y는 마1 더하기 2, 즉 1 최대, 최소는 y는 2를 대입하면 마4, 마4니까 마8.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지네요. 네. 그 다음은 필수 1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술기하 그 수하에서 명제 파트에서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이고, 이때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주 쓰는 것은 보통 역수관계가 드러날 때 많이 쓴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로그 3분의 3에 이 친구 로그 덧셈을 하면 진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를 잘 해주면 로그 3에 2xy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2. 그러니까 진수가 이런 형태가 됐으니 2xy 더하기 xy분의 2 더하기 5. 그러니까 이 친구를 최소를 구해주면 이 루트 2 곱하기 2 더하기 5라는 결과가 나와서 9.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 진수의 최소값이 9가 되네요. 그럼 미시 3이기 때문에 진수가 최소면 로그도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 3의 9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입니다. 그리고 필수 14번이에요. 정의역이 1과 100 이하일 때 y는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진수, 그러니까 지수에 또 로그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y는 x에 2 더하기 로그 x라는 친구가 있다면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보니까 밑이 10이네요. 상용 로그네요. 그러니까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y와 이 친구가 둘 다 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를 점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그 y는 로그 x에 자 여기 이 진수는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로그 x.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보니까 로그 y고 이 로그 y가 이런 결과가 되는데 밑이 10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최대이면 이 로그 y도 최대고 이때 y도 최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최소라면 이 로그 y도 최소고 y도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빨간 네모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충분해집니다. 그럼 우리 로그 x를 먼저 제가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의역에서 로그 x는 로그 1 이상 로그 100 이하가 돼서 로그 x는 2 이하이면서 0 이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t라고 한번 썼을 때 이 친구는 t제곱 더하기 2t고 t제곱 더하기 2t에 0부터 2까지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고 여기가 축이 마이너스 1이고 t는 마이너스 1 0부터 2까지를 얘기할 건데 0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돼서 최소는 0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돼서 최대는 8이 되겠네요. 따라서 로그 y의 최소는 0이고 로그 y의 최대는 8이기 때문에 y는 1 이때 y는 1 이때 y는 10의 8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이렇게 값이 주어지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차례인데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은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일단 로그 a의 x가 b라고 주어졌다면 진수 x는 a의 b라고 해를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라고 주어진다면 이것은 당연하게도 x1과 x2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쉽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안 주어져요.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라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fx는 gx만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밑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밑이 같도록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로그 ax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를 t로 치환한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번엔 진수가 같을 때가 있어요.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fx와 fx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여기 진수는 다르니까 두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일단 a와 b가 같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fx가 1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0이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지수가 로그일 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뭐 x에 로그 x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자꾸 풀면 또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도 이처럼 푸는 거예요. 결국 해야 되는 건 밑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진수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거나
이 정도로 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필수 예제를 쭉 풀어볼 건데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1번이에요. 먼저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진수 조건이에요. x가 양수이면서 x-1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집합은 2범위가 되겠네요. 이제 풀어주면 로그 2의 x-마일이 로그 2의 6이다. 밑이 일치되었으니 진수가 똑같다. x제곱 마이너스 x는 6이다. x-3 x 더하기 2는 0이다. x는 3 또는 마이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것만 택해주면 3이 됩니다. 2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먼저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x가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 곱하기 x 더하기 4는 로그 2의 5다. 로그는 지워버리고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마오는 0이다. x 더하기 5, x 마일이 0이다. x는 마오 또는 1이다. 그러니까 양수, 답은 x는 1이 답이 됩니다. 3번이에요. 로그 2의 x 마3, 로그 4의 x 마일. 우선 진수 조건, x는 3보다 크고 1보다 크다. 공통 부분은 x가 3보다 큰 부분입니다. 여기를 우선 동그라미 쳐주고요. 자, 밑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시키면 돼요. 로그 4의 x 마3의 제곱으로 일치시켜주고,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둘만 비교를 해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 x는 2 또는 5. 그러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 x는 3보다 크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16번이에요. 다음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데 지금 로그 5의 x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진수 조건을 먼저 써줘야 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x는 양수. 그리고 로그 5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t는 범위가 없습니다. 진수가 양수라고 해도 로그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라고 식을 쓴 후에 t를 풀어주는 거예요. t는 1 또는 2. 그러니까 로그 5의 x가 1 또는 2가 되기 때문에 x는 5 또는 25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x가 있고 로그 x의 9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역수 관계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로그 9의 x분의 1 빼기 1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먼저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밑조건. x는 0보다 크면서 x는 또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진수 조건. x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를 풀겠습니다. 로그 3의 x, 로그 9의 x 마일인데 지금 이 로그 3의 x를 로그 9의 x 제곱이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밑이 똑같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제 치환을 하겠습니다. t는 로그 9의 x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t는 t분의 1 마일이라고 되고, t를 양변에 곱해주면 2t제곱은 1-t. 즉 2t제곱 더하기 t-1은 0이기 때문에 2t 더하기 1, t-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어서 인수분해를 실수했네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2t, t11, 그럼 마이너스 여기 붙어서 2t 마일, t 플러스 1은 0. 즉 t는 2분의 1 또는 t는 마일이 됩니다. 따라서 x는 3 아니면 x는 9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됐나요? 다음은 필수 17번입니다. 이것도 로그의 꼴이 반복되는 것이 보이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이 친구를 로그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고 x는 양수라는 거 잊지 않도록 써주고 진수 조건이요. 그래서 이제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이 0이래요. 그리고 마침 근을 주어졌는데 이 근 알파 베타는 t 값이 아니고 x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은 t로 바꿨을 때 t가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베타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두 근의 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 즉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3분의 1의 마이 제곱을 해주면 즉 9가 된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18번이에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방정식. 자, 아까 전에도 지수에 로그가 있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방향으로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로그, 여기 밑이 2인 거 보이시면 저는 밑이 2인 것으로 로그를 취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 진수의 지수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곱셈, 진수의 곱셈은 덧셈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 로그 2x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t는 로그 2x 그리고 x는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t 빼기 3 t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t는 3 또는 마일이다. 따라서 x는 8 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2번입니다. 2의 로그 5의 x, x의 로그 5의 2.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바꿔줘야죠. 2의 로그 5의 x라고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하면 얘와 얘가 모두 일치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t는 2의 로그 5x. 지수는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t 자체가 양수가 되고요. x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양수가 돼야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t제곱은 6t-8, 즉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t는 2 또는 t는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로그 5의 x가 1이 되거나 아니면 로그 5의 x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5 또는 2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19번이에요. 자, 이때 진수 조건 또 써줘야죠. x는 양수, y도 양수.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복잡하게 안 하고 이 쓰는 것만으로도 좀 지치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2a 더하기 b는 5, a 빼기 b는 1. 그러니까 이제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자, 3a는 6이기 때문에 a는 2. 즉 로그 2의 x는 2가 되니까 x는 4.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2의 x가 2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요. 2 빼기 로그 3의 y는 1. 그러니까 로그 3의 y가 1이 돼요. 따라서 y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4는 알파, 베타는 3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알파 베타는 10이라고 써주시면 무난합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 여러분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개수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판별식 d는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3은 0.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4 로그 a 마이너스 12는 0이기 때문에 로그 a 더하기 6 로그 a 마이너스 2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로그 a는 마6 그리고 로그 a는 2가 돼서 a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a는 10의 마6 그리고 a는 1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 두 개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4예요. 끝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21번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아직 병아리라서 이런 문제를 보면 당혹스러워하면서 못 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t분 동안 둔다. 온도가 K도다.
온도가 원래 T0였는데 그 후에 온도가 T다.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도가 120도였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120도였는데 온도가 20도인 실내, 온도가 K인 실내 20, 20. 그리고 30분 동안 둔다. T는 30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30은 마이너스 15 로그 100분의 T-20. 그러면 이거 약분을 했을 때 마이기 때문에 100분의 T-20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100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T는 21도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22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것도 밑을 그대로 일치시키고 진수 조건만 제대로 따져주면 완벽합니다. 1번. x는 양수, x는 1보다 크다.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진수 조건은 1보다 큰 것이 됩니다. 로그 2에 x 마일이 로그 2에 2 이하다. 왜냐면 1이니까요. 1은 로그 2에 2니까요. 그럼 x 마일이 2 이하가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이하다. x 마이 x 플러스 1이 0 이하고 우리는 수직선에 해를 찍어준 다음에 사이값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답은 1보다 크고 2 이하가 되는 것이 답입니다. 2번이에요. 자, 밑이 2분의 1이고 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진수는 4보다 커야겠네요. x가 4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x-4제곱이 x-보다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밑만 보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x-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 0보다 작다. x-3 x-6이 0보다 작다. x는 3과 6 사이인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자, 표시를 해보면 3, 6 4가 여기. 그러니까 교집합은 여기네요. 답은 4보다 크면서 6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3번이에요. 3번은 이제 진수 조건 먼저 쓰면 x는 3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이 로그 2의 x 마3을 로그 4의 x 마3의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밑이 똑같기 때문에 밑은 또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만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x 마일 이하다.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 이하다. x 마이, x 마5가 0 이하다. 그러니까 2 찍고 5 찍고 사이값을 찍어준 다음에 3보다 큰 것과 교집합을 취해주는 거예요. 3보다 크고 5 이하가 된다. 이게 답이 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필수 23번입니다. 여러분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이제 진수 조건 먼저 쓰는 거예요. 진수 조건은 하나하나씩 타파해 가는 거예요.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왜냐면 이 친구가 로그 2분의 1의 1이거든요. 그리고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바뀌고요. 그럼 이제 일단 이거는 진수 조건일 뿐이고 이제 로그를 부등식을 이제 풀어줘야 돼요.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의 x가 로그 2의 2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 로그 2는 지워버립시다. 그럼 2는 이제 여기를 로그 2분의 1의 x가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x가 4분의 1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이 친구와 이 진수 조건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4분의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예요. 필수 24번. 반복이 되고 있네요. 로그 3분의 1 x가. 당연히 치환을 해야 되고 당연히 진수 조건을 구해야 합니다. 진수 조건. x가 양수다. 그 다음 치환을 합니다. t는 로그 3분의 1의 x라고요. 그럼 3t 더하기 t제곱이 마이보다 작다.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t 더하기 1, t 더하기 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t에다 마이 찍고 마일 찍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줘요. 그러면 모양이 여기 사이값이 돼요. 그리고 이제 t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를 마이와 마일 사이에 있다라고 쓰면 틀리죠.
x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로그 3분의 1의 x가 로그 3분의 1의 9보다 크고 로그 3분의 1의 3보다 작다. 그러면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만 조심스럽게 바꿔줍니다.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필수 25번이에요. 지수에 로그가 있네요. 당연하게도 로그를 양변을 취해주는 거예요. 로그 2를 양변을 취해주면 밑이 2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로그 2에 x 로그 2의 x 로그 2의 8x제곱. 이거 아까 푼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문제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내려주면 로그 2의 x의 제곱 3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이니까 2로그 2x. 여러분, 저는 x를 양수라고 해준 다음에 로그 2x라는 친구를 t로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마3이 0보다 작다.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t는 이제 마1 찍고 3 찍은 다음에 사이 값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마1보다 크면서 3보다 작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크면서 8보다 작은 값이 되겠네요. 이것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예요. 필수 26번입니다. 연립 부등식이 있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두 개를 풀어서 교집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1번, x는 일단 0보다 큰 건 진수 조건이고, 그 다음에 x는 8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밑이 오면서 부등호가 이 방향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진수 조건은 4보다 큰 겁니다. 0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마5보다 크기 때문에 제일 교집합은 이 범위가 되겠죠. 로그 2에 x 마4가 로그 2에 x 플러스 5 더하기 2인데 저는 이렇게 합쳐주겠습니다. 곱하고 싶거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가 4x 더하기 22하가 된다라고 밑이 2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이 0 이하가 돼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 따라서 x는 마이 이상 10 이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또 이 친구와 합쳐주면 4보다 크고 10 이하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의 교집합을 쓰는 겁니다. 자, 1번은 8보다 큰 범위, 2번은 4보다 크면서 10 이하인 범위가 돼서 교집합은 여기. 그러니까 x는 8보다 크고 10 이하인 범위가 답이 되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이제는 필수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같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하지만 k는 양수여야겠죠. k가 진수니까. 그 다음에 치환을 하는 거예요. t는 로그 3분의 1의 x라고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로그 3분의 1의 k가 양수다.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요. 모든 양수 x라는 건 모든 실수 t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등식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음수여야 됩니다. 저는 짝수 판별식을 적용할게요. 9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작다. 왜냐면 이 t에 대한 2차 함수가 t축보다 계속 높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t축과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점, 즉 실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큰 값이 되고 따라서 k는 3분의 1의 3승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k는 27분의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큰 범위라고 하면은 정답이 됩니다. 이제 28번이에요. 자, x에 대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양수가 되겠네요. 자, 짝수 판별식을 씁시다.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이 친구가 양수다. 자, a는 일단 진수니까 양수고요. 로그 a를 t라고 치환을 한 후에 계산합시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더하기 t제곱 마일이 양수다. 2t제곱 더하기 2t가 양수다. 2를 약분해주면 t 더하기 1이 양수기 때문에 자, t는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t는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a가 마일보다 작거나 로그 a가 0보다 크게 돼서 a는 10분의 1보다 작거나 a는 1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0보다도 커야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답은 이 범위라고 생각해주면 충분하네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0% 이상. 자, 여러분 이거는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20% 이상이 되고 싶다. 근데 2000년에는 1000만 명이었고 65세 이상이 50만 명이었다. 증가한다. 그리고 얘도 증가한다. 언제 20% 이상이 되겠는가? 이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인 인구 전체분의 65세 이상인 것이 언제 20% 이상, 그러니까 100분의 20 이상이 언제 되니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우리 n년 후를 따져주는 거예요. n년 후. n년 후에 전체 인구는 1000만에서 매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0.3만큼씩 증가한대요. 1년에. n년 후면 이렇게 n제곱을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50만이었는데 1 더하기 100분의 4의 n승을 하면 이게 100분의 20보다 커지는 순간이 언제지?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정리해주면 만은 지워버리고 이제 10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100을 여기다 곱해줄게요. 지워버리고 5도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그러면 언제 이 친구가 4 이상이 되니가 궁금한 거네요. 이것이 궁금한 값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1.04의 n제곱 1.003의 n제곱이 언제 4 이상이 되니가 궁금한 거예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 그럼 얘는 2로그이고요. 얘는 n로그 1.04에서 로그 n로그 1.003을 빼는 겁니다. 이게 언제 0.6020이 되니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 작게 풀어주겠습니다. n에다가 0.0170 빼기 0.0013이 0.6020 이상이 되는 순간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n은 0.0167 0.0167분의 0.6020 이상이 돼서 정답은 아마 2번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자, 0을 일단은 167분의 6020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집니다. 여기까지 로그에 대해서 해봤어요. 로그는 결국 y는 로그 ax는 밑이 도대체 뭐니? 밑이 1보다 크니? 아니면 밑이 0과 1 사이가 맞니? 진수조건 적용했니? 밑은 맞춰보았니? 이 정도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도 숙달을 반복해 주시면 어느덧 문제를 푸는 것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도 잘 보도록 하세요. 고생했습니다.